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의 핵무장 승인론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뱅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핵기술 연구원으로 적어도 핵기술에 관해서는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숫자 노름만 하던 제 그동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일단 얼마 전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당연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사안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여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할 권리를 주겠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대비하고자 전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것이죠. 저는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싶었지만 미국인 사회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여러분,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54%의 지지를 얻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미국 남부주에서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시간주 같은 중요한 주에서도 48%의 지지율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명목으로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국가고 부자 나라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납세자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한국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제안하는 금액은 정말 터무니가 없고 한국은 그런 엄청난 부담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세계가 한뜻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보인다면 트럼프가 주장을 재고해 볼 수도 있을 테죠. 그러자 중국인 전문가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한국의 기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한국은 분명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터뜨려서 인접국인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든든한 수호자 중국이 있는데 한국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죠. 북한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중국의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의 뻔뻔함에 학을 뗐습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과 중국의 폐악질로 인해 한국이 주한미군이다, 핵무장이다 하는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또한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을 침략한 국가기도 하죠. 솔직히 저는 더 이상의 핵보유국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제게도 중국 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굳이 한국의 편을 들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잠자코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실은 정막만이 감돌았죠. 그런데 그때 미국 국방부 소속의 군사 전문가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명분이 없다라. 사실 북한과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폐악질만 부리지 않았다면 분명 한국이 핵을 개발할 명분이 없었을 텐데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는 편이 어떤가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비축하면서 한국의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또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팽창주의 정책은 동아시아의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안타깝게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로 1, 2위를 다투는 두 국가를 이웃으로 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기 존재는 북한의 어떤 핵위협도 압도적인 보복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안정은 잠재적인 침략자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확실성에 의해 저지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핵무장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며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중요한 국제 무역로와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보장하는 지역 안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은 해양의 중추 국가로서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 억제력은 중요한 해상항로의 안전을 보장하여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안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일은 자국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외면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신뢰할 수 있고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준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전 세계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 교수의 주장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튼튼한 경제는 정교한 핵무기의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거거든요. 심각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능력의 안전, 안보,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에너지, 미사일 기술, 그리고 국방 시스템의 발전은 한국이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죠. 정밀공학, 전자, 그리고 재료과학에 대한 한국의 전문 지식은 한국의 핵무기가 진보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재료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선두입니다. 핵능력을 이 생태계에 통합하면 이러한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파급 효과는 에너지, 의학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면서 세계 기술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자국의 이익만을 원하는 여러분들께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법으로 넘어가 보죠. 과연 여러분들은 국제법이 떡하니 존재함에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유엔 헌장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는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기 추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입니다. 물론 한국은 스스로가 핵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발휘하려고 하는 정책에 따른 결과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한국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해야 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분명히 잠재적인 침략국을 억제하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세계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의 존재는 외교적 해결책을 장려하고 긴장의 고조를 방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무장은 또한 지역 안정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것은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죠. 핵 확산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있는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핵 안전 및 비확산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준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이 지역 내 안정화 세력으로 성장하여 세계 평화에 일조하리라는 것은 이들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전략적 도전,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압도적인 필요성에 직면한 한국의 핵무장 추구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초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보장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명령과 일치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계 안보에 기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회복력, 혁신, 그리고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역사는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미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역시나 미국 국방부 소속의 전문가라서 그런지 그의 주장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분명
프랑스나 전 세계 국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 같았죠. 그러나 중국인 교수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봐요. 핵이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주장은 그저 추측성일 뿐이고 핵무기를 가지게 된 한국이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껏 한국과 같은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담컨대 한국은 반드시 사고를 치고 말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 전문가의 표정은 너무나도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건네기 시작했죠.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례가 없다니요. 1960년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핵 개발이 중동의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에 대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 관용은 힘의 역학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분명 이스라엘처럼 효과적으로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적극성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어떤 단일 세력도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추는 평화 유지와 일방적인 공격 행위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세계에 추가적인 안정과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강한 한국은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고 그 지역에서 민주적인 가치와 국제 규범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동맹국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매우 설득력 있고 정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대한 관용과 같은 역사적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핵 야망을 지지하는 것이 지역 및 세계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기대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무장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능력 개발권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지역과 세계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그런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원할 존재거든요. 미국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에 그동안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방관만 하던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자였던 저 또한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기적과도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끈질기더군요. 이번엔 다른 중국인 전문가가 윽박을 지르며 회의를 어수선하게 했거든요. 헛소리하지 마. 우리가 한국이 핵을 개발할 때까지 순순히 기다려줄 것 같아? 한국의 후진적인 기술력으로는 핵기술 개발에 몇 년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미국이 혼란해지는 틈을 노려 북한에 한국을 침략하라는 지령을 보낼 거야. 즉, 한국이 핵무장을 승인받는 건 그들이 멸망할 신호탄과 다름없는 거라고. 중국인의 황당하고도 무례한 주장에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회의에서 저렇게 감정적이고 수준 낮은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중국의 수준에 대해서도 몹시 큰 실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핵 전문가인 제가 나섰습니다. 글쎄요. 분명 핵무기의 개발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며 종종 많은 국가들이 달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중국과 같은 기술력이 낮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만약 한국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승인이 주어진다면 한국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 업적을 달성할 수 있고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약간의 시간조차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한국은 여러 개의 가동 원자로를 갖춘 잘 정립된 원자력 프로그램과 원자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들은 원자력 물리학과 공학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하여 핵연료 순환의 다양한 측면을 숙달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한국은 중국과 시작 전부터가 다른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은 인적 자원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죠. 한국은 원자력 기술 및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 기술자가 상당히 많은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이 인재풀은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죠. 물론 한국의 선진 방위산업은 이미 현무 계열을 포함한 정교한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
이런 기존 플랫폼의 핵탄두를 통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 및 유럽 국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전례가 없는 속도였고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견고한 제조 인프라는 핵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도록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생산 및 조립을 보장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점들만 봐도 한국의 핵무장이 두려운 북한과 중국이 음침하게 한국 침략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핵 개발을 모두 완료해서 여러 대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고수해왔지만 핵 기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 지식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많은 기초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지역 안보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비상계획과 예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은 필요하다면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에서 핵무기 개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능력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력을 강조합니다. 분명 중국 측에서도 핵기술자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들의 핵에 대한 지식과 능력은 매우 조악한지 전문가라는 명함이 무색하게도 제 주장에 입도 뻥끗 못한 채 그저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출신의 사회 전문가가 나서서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은 이러한 공학적인 계산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핵을 개발하여 중국과 북한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핵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해본 적이 있고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거든요. 저는 한국이 한 달 안에 핵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항상 극복해왔거든요. 일단 한국의 위기시 보이는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위기를 관리한 입증된 전력을 가지고 있죠. 경제 침체,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에 대처하든 한국은 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문화는 한국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핵무기 개발로 향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동안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가난한 와중에도 국가를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며 힘을 모았고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세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끈끈한 협동을 통해 한국은 금융개혁을 시행하고 IMF 구제 금융을 확보했으며 경제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자원을 동원하고 복잡한 해결책을 시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은 이들의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절의 광개토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빠르게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여러 번의 침략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했거든요. 이 요새들은 그 당시의 선진적인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게 지어졌고 고구려가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국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고구려의 능력을 보면 한국인들만의 위기 대응 능력은 유서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무리 북한이나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결국 한국인들은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핵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사회통합과 집단적인 노력이라는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위협받는 시기에 한국의 사회구조는 강한 국가 정체성과 통합성을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집단 정신은 핵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과 헌신을 보장하죠. 중국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병들게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른 국가들은 심각한 개인주의에 빠져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한국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국가적 연대와 집단적 노력이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광범위한 검사, 접촉자 추적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조정된 대응은 한국이 낮은 감염률을 유지하고
국가적 위협에 직면하여 단결할 수 있는 한국인들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극복의 역사는 역시나 조선시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지배계층과 왕은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렸지만 한국의 백성들은 단합과 신속한 동원을 실시했고 민병대 결성과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공조 노력을 통해 끝까지 일본과 싸웠거든요. 결국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의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개발하고 일본 함대를 물리치기 위해 혁신적인 해군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국민적 연대와 회복력에 뿌리 깊은 전통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은 아무리 혼란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늘 그랬듯이 공동체 정신을 통해 힘을 합칠 것이고 결국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극복해낼 것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의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종종 빨리빨리라고 불리는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의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빠른 진전을 이끌어내거든요. 이 문화적 특성은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이 빠르고 효율적임을 보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수십 년 안에 빈공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 급속한 산업화는 긴급함과 효율성의 국가적 기풍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은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결합되어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는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혁신하는 한국의 역량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했고 그것은 4년 남짓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빠른 건설 일정과 우수성에 초점을 맞춘 빨리빨리 문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저 빠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와중에도 세심한 계획, 혁신적인 기법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되어 어떤 어려운 프로젝트라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의 신속한 적응과 이행이라는 문화적 특성은 핵 개발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 결정이 내려지면 빠른 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핵 개발은 그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닌 매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보장할 테죠. 이 외에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은 한국의 신속한 핵 개발을 위한 심리적 전략적 명령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위협의 시급성과 실존적 특성은 한국인들의 신속한 조치에 대한 준비와 의지를 강화시킬 테죠. 수십 년간 북한에 갖은 도발과 위협에 시달려온 한국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따른 한국의 의무적인 군복무 또한 인구의 상당 부분이 훈련을 받고 신속한 동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보장할 테죠. 이러한 준비는 핵 개발 프로그램의 신속한 실행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한 달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 사회통합, 혁신문화, 전략적 준비성이라는 독특한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위기감과 함께 한국이 신속한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됩니다. 한국의 역사적 교훈은 한국에 비할 데 없는 집단적 노력, 혁신 정신을 보여주며 이를 활용하여 빠른 핵 개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신속한 핵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능력의 전략적 함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향한 여정은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참신하고 심오한 방법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그저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보이는 것 이상의 강력함이 내재되어 있는 저력이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듣고도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역사에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회의실 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국인들은 분하다는 표정으로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설 뿐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세계적인 뜻을 확인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이 나라가 늘 그랬듯이 저력 있는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